자, 안녕하세요. 지금 부교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재 특강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7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 좀 계약한다고 해서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복순열 정도까지 나갔으니까, 중복조합까지 지금 다 나갔으니까, 이제 부교재도 진도 좀 땡겨서, 맞춰야겠죠. 그리고 문제 요거 보기 전에 문제 어지간하면 풀고 보기를 바래요.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 푸는 동안에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인강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수학 실력 늘지 않습니다. 먼저 혼자 푸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39번 그 서세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놔야 하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죠. 여기. 자,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 그리고 U 하나, 그리고 C, 그리고 E. 총 4종류죠. 4종류인데 자, 개수만 세니까 7개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7, 팩.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만큼 나눠주면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3팩, 그리고 1팩 있는 거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2개 있으니까 2팩.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 있는 게 전체 개수만큼 팩토리얼. 여기 있는 게 같은 개수만큼. C가 2개니까 2팩, S가 3개니까 3팩. 요거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겠죠? 자,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사라지면은 여기는 10이고, 7, 6이 42, 420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하다가 조금 느리다 싶으면은 녹화 방송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넘어가도 되고요. 실시간이 좋은 것도 있고 녹화가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재미는 사실 실시간이 좀 재밌죠. 자, 메시지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S가 놓이도록 한다. 만약에 S가 3개 있다고 하면 살짝 고민해 볼 만한데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2개 있으니까 일단은 양 끝에 S가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자를 보면은 M 하나, 그리고 E가 몇 개? 2개, 그리고 S 2개, 그리고 A 하나, G 하나 이렇게 있죠. 문자가 총 지금 몇 개냐? 문자가 총 7개여야 되는데 7개 맞죠? 네. 순간 8개로 착각해가지고. 자, 7개인데 S 2개를 썼으니까 얘는 이제 고민하지 말자고요. S 2개는 반드시 양 끝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가? 5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5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이 2개, 2팩. 나머지 1개씩이니까 끝. 고민할 거 없죠? 5팩은 120이니까 2 나누면 얘는 60. 그래서 1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변형을 하면은 적어도 양 끝에 S가 하나는 놓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 S가 앞쪽에 놓이거나 뒤쪽에 놓이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교과서나 이 문제집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문제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지금 익숙치 않아. 지금 요거 포인터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네. 자, 6개 문자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 자, 요거 문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은 문자, 자, 일단 S 하나, 그리고 E 몇 개? 2개, 그리고 T 몇 개? 2개, 그리고 L 1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지금 나열한다고 했을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SE, TT, LE. 이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이웃한 거죠. 왜? T 이웃했잖아요.
만약에 SE, TE, TL 이렇게 되면요. 이웃 안 한 거죠. 만약에 SEETTL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웃 한 거죠. 같은 문자가 지금 E도 같은 문자, T도 같은 문자. 근데 어느 것도 같은 문자가 되면 이웃하면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선생님 여기는 지금 E가 이웃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T가 이웃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T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L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뭘? 이웃하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돼요. 자, 그럼 이웃하는 경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S가 아니라 E가 이웃하는 경우. 자, E가 이웃하는 경우. 자, E가 이웃한다. 그럼 우리가 두는 거는 자, 여기에서 S가 있고 E라고 하는 거 요거를 E 두 개를 묶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걸 라지 E 아니면 그냥 이렇게 E 두 개 씁시다. E 두 개 그리고 T, L 이렇게 있는데 E 두 개는 한 덩어리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웃할 때 쓰는 케이스는 덩어리, 몇 덩어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그럼 5팩 이죠? 근데 나누기 해야죠. 왜? T가 두 개 있으니까 나누기 2팩. 선생님 여기 있는 E는 왜 나누기 2팩 안 해주나요? 이미 얘는 하나로 취급하기로 했잖아요. 이웃할 때 이웃하는 건 한 덩어리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곱해준다. 이거 두 개 순서 바꿔주는 걸 했었는데 여기서는 곱하기 할 필요가 없죠. 왜? 두 개 순서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우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순서 바꿔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느냐? 60이 되죠. 마찬가지 두 번째, 만약에 T가 이웃하는 경우. 자, S, E, T, L 이렇게 T가 이웃하는 경우 묶어줬어요. 얘 한 덩어리로 취급하기로 해요. 그럼 총 5덩어리가 나오죠. 근데 E가 두 개 있으니까 2팩. 그럼 얘도 60. 자, 그렇다면은 전체 나오는 케이스는 우리가 문자 6개니까 전체를 나열하는 케이스, 문자를 나열하는 케이스. 근데 똑같은 게 얼마? E가 두 개 있고 T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를 씁시다. 빼기 여기 60 빼기 60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끝나는 케이스가 있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자, 두 개를 빼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E가 이웃하는데 다 뺐어요. T가 이웃하는데 다 뺐어요. 문제는 E도 이웃, E가 한 덩어리, 그리고 T가 한 덩어리로 취급되는, 그러니까 E도 이웃하고 T도 이웃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번에도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번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빠지는 게 1번에서도 60개 안에서 빠졌고, 이거 케이스는 2번에서도 60개 안에 들어있으니까 빠졌고, 그럼 이 케이스는 2번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2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은 더 더해줘야 된다. 우리가 집합 배울 때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합시다. 그거랑 비슷해요. 자, 그럼 3. E와 T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러면 S, E, T, L. 이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래서 총 몇 덩어리? 4덩어리. 근데 지금 E도 한 덩어리로 취급했으니까 같은 거 없죠? T도 한 덩어리로 취급했으니까 같은 거 없죠? 그러면 4팩 끝이네요. 24. 그럼 이 24라는 거는 60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있는 60에도 포함되어 있고 2번 포함되어 있어서
두 개 빠졌으니까 그럼 플러스 얼마? 여기 플러스 24. 예, 밖으로 넘어가네요. 계산합시다. 는. 그래서 는 하면은 720을 4로 나누면은 얼마가 될까? 720, 180인가? 네. 자, 그리고 빼기 120 플러스 24. 얘는 84가 나오겠네요.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특히 뭐 여기서 이제 중복하는 거 뭐 기본적인 건데 계속 개념은 앞쪽에서 배웠던 집합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네,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요거는 신경 써서 봅시다. 잠깐 멈췄다가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나는 다음으로 낼름 넘어갈게요. 자, 42번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사전식으로 라는 단어를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전식으로라고 하면은 영어 사전이면 A, B, C, D 이 순서로 나열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페이지 옆에 보면 있을 텐데 숫자들을 차례대로 나열한다. 숫자를 1, 2, 3, 4 요 차례대로 나열한다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자 형태로 바꿔놨다는 거 요것만 예, 주의하면은 이제 어차피 뭐 같은 내용이고. 자, 그럼 봅시다. BALLAD 발라드인가?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자, B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먼저가 아니라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A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B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하나, L 두 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숫자대로 숫자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던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1, 2, 3, 4 순열에서 배웠던 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에 1, 2, 3, 4를 차례대로 나열하는데 만약에 2300보다 작은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시작하는 거 앞에 1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2로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도 우리가 시작을 지금 B로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첫 번째 A로 시작을 하면 무조건 B보다는 먼저 나올 테니까요. A로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가 됐든지 얘는 B보다는 먼저 나오겠다. 자, 6개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여기 있는 A 하나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5개 문자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5팩 그리고 5개 남아있는 것 중에 L이 2개 남아있으니까 2팩 해서 얘는 60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B를 시작을 한번 해봤다고 합시다. 근데 A입니다. B 다음에 A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B 왔는데 다음에 A 말고 D가 올 수 있나 L이 올 수 있나 따져봐도 다른 경우가 없으니까 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BA 다음에 L이 왔습니다. L이 왔으면 쓸 수 있는 것들 A 쓸 수 있죠. 그리고 B는 다시 못 쓰죠. 왜냐면 B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D가 올 수 있죠. 그리고 L이 올 수 있죠. 요걸 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걸 기억, 니은, 디귿 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죠. 자, 기억에서 올 수 있는 거는 B, A, A입니다. 이미 B, A, A라고 했으면 요 다음에는 뭐가 오든지 간에 지금 L보다는 빨리 오는 거죠. 이미 A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개를 써야 된다. 3개를 써야 되니까 반대쪽. 네. 문자를 3개를 쓸 수 있더라. 3팩. 근데 BA에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중에서 L이 2개 2팩 해서 3가지 경우가 있더라. 자, 니은 케이스. 자, B, A
D를 썼습니다. BAD를 썼다고 해도 BAL보다는 앞쪽에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개 쓸 수 있는데, 자, BAD를 썼어요. 또 남아있는 거 L이 2개 남아있으니까 얘는 2팩 해서 3. 자, 디귿 케이스입니다. BAL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겹죠?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또 A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D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L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데 2개 남았다. BALA 썼다. 여기 또 더 나눠야 되는데 이거 그냥 칸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마무리 할게요. 자, A를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차피 앞쪽이니까 문자 몇 개 남았다? 2개 남았다. 근데 남아있는 문자가 어떤 게 남아있는지 보니까 L 하나 남았고 D가 남았잖아요. L, D 2개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2개 나열을 하니까 나눠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얼마? 2. 여기서 자, D를 썼습니다. BALD를 썼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다? A랑 D가 남았다. 2개 써야 되는데. 그래서 2개. 자, BALL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AD잖아요. DA 쓰면 어떻게 된다? DA 쓰면은 저것보다 뒤에 나오죠.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AD 밖에 없어요. 이게 최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로 쳐야 몇 번째 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한 개입니다. 요것보다 앞에 있는 문제에서 만약에 BALLAD보다 앞에 있는 문자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으면은 요 위쪽에 있는 것까지 더하는 거고, BALLAD가 몇 번째 오는 것까지 물어봤으면 여기 한 개를 더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처음에 있는 60 더하기 그리고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어떤 문제다 이제 문제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앞에 문자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랑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조심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니까 얼마 온다? 71번째 71번째 문자가 되겠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뭐 그래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거예요. 네, 괜찮은 문제죠. 그리고 요 문제 풀이 방식이랑 요 뒤에 나오는 거 43번부터 나오는 거 풀이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니까 요거 기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내용 설명하자면, 자, 주어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직 여러분들 지금 진도 나가는 거는 중복조합까지 나갔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금 진도가 쳐졌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자리부터 정한 후 나머지 자리에 나열한 남수를 구한다. 방금 전에 했던 문제에서 사용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자리 앞에 있는 거, 2보다 앞에 나오는 거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자,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자, 5개 사용한다. 근데 만들어지는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자연수 이야기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0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에 0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팩인데 5개인데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그러면은 120 나누기 6이니까 20. 굉장히 쉽죠? 문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3, 3, 5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모두 사용. 에서
두 개로 나눠봅시다. 자, 기억, 자연수의 개수. 니은,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위에 있는 것처럼은 문제를 안 줘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0을 앞쪽에 썼을 때 이거 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썼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문제라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연수의 개수라고는 안 줍니다. 근데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자연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비교하기 위해서 좀 약간 억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기억은. 자, 5개 만들었으니까 5개.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나? 2개 해서 그냥 여기는 60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니은인 경우죠.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첫 자리에 0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4개 중에 1개 쓰면 되잖아.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건 그렇게 써요. 자, 4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자. 요렇게 했던 게 작년 문제.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3이죠. 자, 작년처럼 풀면 어떻게 되는가? 4개 쓸 수 있다. 이것 중에 뭐 4개, 1개를 썼는데 1 썼다. 그럼 남아있는 게 3350 이렇게 남았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랑 1을 썼을 때 3을 썼을 때 1350 이렇게 남아있는 케이스랑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뭐 지금 말이 조금 꼬이기는 했는데, 자, 결론. 이것도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됩니다. 자, 기억. 1을 사용했을 때, 니은 3을 사용했을 때, 자, 디귿 5를 사용했을 때, 첫 자리에 1이 들어가요. 그럼 뒤에 4개 써야 되잖아. 4개 써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뭐다? 3350이니까 0335 똑같은 게 2개 있더라. 그래서 얘는 12가 되더라. 자, 3을 썼다. 처음에 3이 들어가고 뒤에 4자리가 오는데 3 하나 없네. 4개 다 다르네. 그러면 그냥 4패 끝인 거죠. 나눌 게 없어.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24. 5를 사용했다. 남아있는 거 0, 1, 3, 3. 4개를 써야 되는데 똑같은 게 3이 2개 있네요. 그리고 다 더하니까 4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연수 개수 물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체크해야 되는 건 일단 0이요. 일단 0. 조심하라는 이야기. 뭐 문제는 짧은데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쉬운 내용이니까. 작년에 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장의 숫자 카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 또 따져봐야죠. 자, 4, 4, 4, 6, 6인데 이 중에 4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무작정 5팩 나누기 똑같은 거 3팩, 2팩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5개 쓰는 거죠. 자, 4개를 쓴다고 했으니까 어떤 거 4개 쓰는지를 따져줍시다. 자, 우리가 4, 4, 4, 6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니은 4, 4, 6, 6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있죠. 다른 건 없어요. 왜냐면 6은 2장 뿐이니까. 6을 안 쓰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4를 기준으로 따져줘도 되고 6을 기준으로 따져줘도 되는데 6이 좀 더 적으니까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6이 적으니까 6을 안 쓰는 방법 없죠? 6을 안 쓰게 되면 4,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6을 1개 쓴다. 이 케이스. 6을 2개 쓴다. 이 케이스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4개 쓴다. 근데 4가 3개 있네요. 3팩 4. 얘는 4개 쓴다. 근데 4가 2개, 6이 2개. 그래서 얘는 얼마? 6. 2개 더하면 10인 거죠. 쉬워요. 숫자가 더 쉽죠?
자, 다음 문제요. 자, 45번. 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숫자를 만들 때 2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사실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편한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보다 작은 거 따져주는 거랑 이것보다 큰 거 따져주는 거.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작은 숫자 한번 따줍시다. 1번 작은 수.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자, 전체 개수에서 2만보다 큰 자연수니까 전체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경우. 자, 그러면 기억 전체 한번 해봅시다. 전체 개수 어떻게 5개가 있네요. 5팩. 근데 1이 2개, 2팩. 그리고 4가 2개, 2팩. 자, 120에서 4 나누니까 얘는 30. 생각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 편이죠. 자, 그런데 2만보다 작다. 처음에 니은 작은 수요. 자, 처음에 2가 아니라 1로 시작하면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참 괜찮은, 좀 편한 게, 만약에 2가 여기 있었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는데 1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1 쓰고 4개 채운다. 그러면 무조건 2만보다는 작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채워보면은 나머지 4개를 씁니다. 4개를 쓰는데 그 중에 1 하나 썼죠. 남아있는 거 1, 4, 4, 5. 4가 똑같은 게 2개밖에 없네요. 그럼 얘는 12. 그러면 30 빼기 12 하면은 18개가 더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도 편해요. 만약에 2가 있었으면 이 뒤에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시작하는 거는 2번. 큰 수 따져주는 건데, 자, 기억. 4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니은 5로 시작하거나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2만보다 크려면. 자, 4로 시작한다. 자, 이 중에서 4를 썼습니다. 4개 남아있는데 1, 1, 4, 5 남았네요. 그러면 4개 남았는데 1, 1, 4, 5 1이 2개니까 얼마? 12. 자, 5로 시작한다. 1, 1, 4, 4 남았네요. 4개 중에 1이 2개, 4가 2개. 2팩, 2팩. 그러면 얘는 6, 2개 더하면 얘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죠. 그래서 18. 여기서는 기억 빼기 니은이었죠. 요 차이. 뭐 쉬운 문제인데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우리가 작다 크다 이야기를 하면은, 작다 크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앞자리를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짝수 홀수 이야기를 하면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뒷자리요. 짝수 만드는 게 0, 2, 4, 6, 8 이렇게 되니까 뒷자리 먼저. 그러면 선생님 짝수랑 뭐뭐다 작은 거 이렇게 문제 같이 내면은요, 그래도 짝수 먼저, 짝수 홀수 먼저입니다. 앞자리보다는 오히려 뒷자리 짝수부터, 짝수 중에서 뭐뭐보다 큰 거 이렇게 따져주기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나왔을 때도 짝수 홀수 먼저 따져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6개의 숫자 0, 2 있을 때 6자리 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끝자리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앞에 5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0이 1개 있고 5개 쓰는데 5팩. 근데 똑같은 게 2가 3개 있더라. 2팩. 그리고 3개 있더라. 3팩 곱하기 5가 2개 있더라. 2팩 하면은 120 곱하기 12네요. 10. 10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 두 번째. 선생님, 2를 쓰면 되잖아요. 2. 5개 있네. 5개 있는데, 남아있는 게 2 1개 썼으니까, 2 2개, 5 2개니까,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틀렸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 숫자 문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전에 짝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나왔을 때는 짝수 먼저 신경 쓰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따져줘야 되는 거 뭐부터 따져줘야 된다? 0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0이 앞에 나왔는 경우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짝수가 나왔을 때 끝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가 나눠요. 기억. 처음에 2로 출발하는 경우, 그리고 니은. 끝자리는 2인데 5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0이 들어갔을 때는 앞쪽에 여기는 신경을 안 써줘도 돼요. 왜? 제일 앞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0이 한번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2를 썼으면 제일 그냥 우리가 나열한다고 하면은 0이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썼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4칸 남았죠? 4칸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2를 2개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0, 2, 5, 5니까 똑같은 게 2팩. 그래서 12가지가 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자리가 2인데 5로 시작했다. 그러면 4개를 어차피 나열해야 되는데 우리가 쓴 게 2 하나, 5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 2 2개 남았죠. 그래서 얼마? 12. 그래서 다 더하면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0이라고요. 그 다음이 짝수냐 홀수냐.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앞자리 신경 쓰는 겁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이게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서로 가게 돼요. 우리가 0 뭔가 마음에 불편한데 그 다음에 짝수 따져주고 그 다음에 앞자리 따져주고 많이 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움직이고 있는 그게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형태죠.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자, 특정한 알기 순서가 정해졌을 때 요거 미리 계산하면 돼요. 특정한 알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한다 라고 돼 있을 때 문제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개의 숫자 3, 4, 5, 9, 1열로 나열할 때 5는 4의 왼쪽에 4는 3의 왼쪽에 있도록. 자, 어떻게 배열해야 되냐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3. 이 순서로 배열하자는 소리예요. 3, 4, 5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9 두 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9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9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또 9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9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순서는 고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 앞쪽에 있는 내용도 같은 이야기인데, 자, 특정한 알기의 순서가 정해졌을 때 특정한 알기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거로 생각하면 얘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만약에 A, B, C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A, B, C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그럼 똑같이 A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 똑같은 걸로 취급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제 작년에 예를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몇 번을 부르든지 상관없으니까 번호 부르면 차례대로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줄 서라고 했어요.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불렀을 때 부르는 순서랑 상관없이 앞에 서는 거는 무조건 번호 순이에요. 내가 1, 2, 3, 4, 5 부르든 아니면은 5, 4, 3, 2, 1 부르든 3, 2, 1, 5, 4 부르든 번호 불린 학생들은 그냥 번호대로 차례대로 서는 거.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부르는 방법 5팩으로 불러도 나와서 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번호 부르는 방법 자체는 1부터 5까지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5팩이니까 120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나와서 서는 건 어떻게? 한 가지 방법 1, 2, 3, 4, 5 대로 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반드시 지금 5는 4의 왼쪽에 5, 4, 3 순서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 5, 4, 3, 4, 5라고 하는 걸 순서가 없는 형태로 취급을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A라고 취급을 합시다. 자, B라고 씁시다. A라고 쓰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지금 9랑 A랑 글씨를 잘 못 써서 좀 헷갈리는데. 자, B 쓰고 9 쓰고 B 3개, 9 2개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B 3개, 9 2개니까. 그럼 일단은 방법 자체는 10가지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B 만약에 9, 9, B, B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B에 지금 3, 4, 5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뭔데요?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5, 4, 3 밖에 못 집어넣잖아요. 이걸 똑같은 걸로 취급하고 만약에 쓸 때 만약에 9B, 9BB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똑같은 걸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채워넣는 거 생각하는 방법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5, 4, 3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썼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5, 4, 3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나 아니면 5, 9, 9, 4, 3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나 계산했을 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이해를 하면은 처음에 이해될 때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생각합시다.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없는 것처럼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복조합 지금 단원까지 나갔을 때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업이네요. 예. 이번 주 수업에 내가 함수 얘기 첫 시작하자마자 함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순열에서의 함수, 그리고 중복순열에서의 함수, 그리고 중복조합에서의 함수를 이야기를 할 건데, 조합에서의 함수, 중복조합에서의 함수를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서 같은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요거랑 같은 내용 다룰 거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리피트 하면서 좀 받아 적으세요.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글을 잘 못 써가지고 써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는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넘어갈 거야. 네. 친절하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순서가 없는 것과 같다. 다음 문제요. 자, 6개의 문자 ABCD를 차례대로 나열하려고 한다. 자, C가 B보다 앞에 오고 C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와야 된다? B. 그리고 F는 E보다 앞에 와야 된다. F랑 묶인 게 F랑 E죠. 자, 그러면은 지금 C랑 B랑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리고 F랑 E랑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럼 두 종류로 순서가 정해진 거죠. 여기 있는 거를 네모로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걸 동그라미로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순서 없는 것처럼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건 순서가 없는, 요거 두 개 순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똑같은 걸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조합이잖아. 자, 그러면은 A랑 그 다음 B 대신 네모를 쓸 겁니다. 그리고 C도 똑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네모를 쓸 거고요. 그리고 D가 오고 E랑 F랑 똑같은 걸로 동그라미. 자,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6팩 나누기 지금 똑같은 게 2팩
이니까 얘는 얼마? 180이 되겠네요. 180. 답은 쉬워요. 자,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거랑 똑같은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내가 동그라미 A, 네모, 동그라미 D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다 우리가 빈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한 가지, 요거 지금 내가 표현한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빈칸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이게 180이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빈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F2 순서로 와야 된다. 그럼 여기가 뭔데요? F. 여기는 뭔데요? E가 와야지. 네모는 C, B 순서로 와야 된다. 여기는 C, B.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해석할 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같은 표현 방법이더라. 순서가 반드시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럼 순서가 없는 거로 취급해라. 그럼 구분하지 말라. 똑같은 거로 취급해라. 지금 순서가 없이 우리가 문제 뽑는 거 생각하면 뭔데요? 조합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똑같은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있는 49번은 네, 조금 천천히 할게요. 요거 짧게 설명하면 짧게 하는데 문제 약간 지저분한 것까지 길게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거든요. 예, 뭐 보충할 때니까 조금 길게 한번 가봅시다. 예, 특히 문제 좀 길게 가려고 하면은 53번 같은 경우에 길게 하려고 하면 꽤 길게 하거든요. 네, 잠깐 나는 잠깐 쉬었다가 예,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순서에 맞춰서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랜만에 보충교재 나갔습니다. 문제 좀 많이 풀어보세요.